그럼 얘네들이 지자체랑 같이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걸 바랄 수가 있겠구나. 거꾸로 그쪽에다가 제안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도.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작은 도시일 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다가 우리가 관광청 홍보촌을 갖다 놓죠. 홍보하면서, 홍보하는 공간이니까 돈 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실은 이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곳이 또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죠. 일본 행정구역은 47개의 도도부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쿄도, 홋카이도, 오사카와 교토가 부고요. 그 외 43개 현이 있습니다. 도쿄에 가면 각 현마다 특산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판매라기보다는 소개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코너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야부 다카시라는 한 젊은이가 일본 시코쿠 에히메현의 특산품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생인 그는 지금까지의 삶이 남달랐습니다. 고향은 히로시마입니다. 에히메현과는 상관이 없죠. 대학 때부터 에히메현에서 생활했습니다. 중학생 때 가족과 에히메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에히메 국립대학이라면 왠지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학했다는군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공부와는 담을 쌓았습니다. 일주일에 오후 6일은 파친코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보통 도박에 미치면 가산을 탕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야부는 특이하게도, 아니 운이 좋게도 대학 재학 중 파친코로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때 어떤 자신감을 얻었던 걸까요? 친구보다 반년 늦게 졸업한 뒤 주식 투자에 몰두하는데요. 2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1년 반 만에 35만 원만 손에 남습니다. 80% 이상 날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점, 오야부는 왜 돈을 잃었는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후 35만 원을 25억엔으로 불립니다. 이 무렵 일본에서 주식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고, 그는 대충 15억엔에서 정리한 다음 손을 뗍니다. 채 30살이 되기 전 일입니다. 20대에 15억엔의 자산가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생은 놀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돈은 충분한데 왜 그런 걸까? 그는 기부를 해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잠깐일 뿐입니다. 파친코건, 주식투자건 승부사적 기질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부에는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사업을 해야 하는 숙명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2006년 에이트원을 설립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업을 벌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에히메현 도고 온천 근처에 망해가는 작은 호텔의 인수를 제안받았죠. 도고 온천은 무려 3,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죠. 관광객을 불러올 만한 충분한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망해가고 있을까? 그는 직접 방문합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전혀 에히메스럽지 않았죠. 오야부는 이제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에히메현, 자기를 키워준 에히메현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에히메현에서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것을 제대로 브랜드화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망해가는 작은 호텔의 식단을 에히메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만으로 구성했고, 타월 같은 호텔 어메니티도 에히메현 것만 사용했더니 놀랍게도 경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에히메현의 대표 상품에 또 뭐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타월입니다. 이마바리 지역은 타월로 유명합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지역 상품 육성 프로젝트로 지원금까지 받는 분야입니다. 그는 2009년 이오리라는 고급 타월 브랜드를 만듭니다. 이마바리의 옛 지명이 이오입니다. 이오의 머리 글자와 직물을 뜻하는 직을 합쳐 브랜드를 만든 거죠. 2013년에는 텐 팩토리라는 밀감 주스 전문점을 만듭니다. 당연히 에히메 현의 밀감으로만 만듭니다. 2017년 이 점포가 긴자식스에 입점했는데요. 예상 매출액 대비 3배의 매출을 올려서 긴자식스에서 영업을 제일 잘하는 점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2018년 3월에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키테 마로노치 2층에 신에히메라는 에히메현 안테나숍을 엽니다. 여기서 신보짱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에히메현 출신 개그 만화가 와다 라조의 작품입니다. 보짱은 일본 국민 소설가인 나스메 소세키의 대표작 도련님의 원래 제목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에 도구온천이 등장하거든요. 캐릭터 명칭까지 국민소설가, 도구온천, 에히메현 이렇게 연상시키도록 한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밀감 주스도 인상적입니다. 왜냐고요? 실제 에히메현에는 우리는 밀감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수도꼭지를 틀면 밀감 주스가 나올 정도야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모습을 구현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계 꼭지에서 나오는 맛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 세트로 맛보는 게 유행이기도 하죠. 이 밀감 주스를 도베야끼라는 도자기에 담아서 줍니다. 물론 에히메현의 대표 상품이죠. 밀감 모양 상자에 타월을 담습니다. 이 또한 에히메현을 연상시키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곳에는 이오리 타월을 비롯한 다양한 에히메현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에히메현의 모든 상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현에는 없는, 아니면 다른 현에 있더라도 품질, 명성면에서 훨씬 뛰어난 상품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볼 만한 곳이 되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야부의 사업은 모두 에히메현을 대표하는 아이템입니다. 품질은 충분히 자신 있는 제품이고 결국은 이걸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리는가의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 자원의 발굴 및 브랜드화가 에이트원의 사업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점 찍고 선긋기에 주력합니다. 호텔에는 보장을, 밀감에는 수도꼭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타월과 도자기에 선을 그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상품을 개발합니다. 이오리 타월을 쓰는 호텔, 도베야끼 도자기에 담아주는 밀감 주스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업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점을 찍어야 하고 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이 필요한 이제 그런 시점이 되겠죠. 요 양반인데요. 잠깐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34번이 히로시마인데 그 좀 브라운 색깔 정도 되는 거고 38번 에이메가 그 좁은 바다 지나서 보라색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세토 네이라 그래서 일본의 지중해 해당되는 거고 나오시마 있는 그 동네인 거죠. 그래서 그걸 건너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고 요 매장이 그 도쿄역에서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그 기테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이제 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그 신에히메랑 그다음에 이오리 두 개가 이렇게 캐릭터가 나란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귤이 유명하니까 이 전시대로 갔다가 다 귤, 이 밑강, 귤 박스로 쌓아놨어요. 그래서 맞다기가 정말 귤로 유명한 데네라는 걸 한 번 더 떠올리게 해주고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그 같은 지역 출신에 대해서 무진장 끈끈해요. 이게 47개다 보니까 너 오키나와야? 너 오사카야? 같은 동네라 그러면 정말 금방 친해지는데 그래서 같은 현 출신의 개그 만화가가 아마 무료로 캐릭터를 갖다가 이제 그려줬겠죠. 이게 재밌어요. 밀감추 나오는 수도꼭지. 밀감 유명하죠. 근데 그냥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이 현에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야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어도 밀감 주스가 나와. 라를 실제 실현을 하니까
우리 외국인들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피식 웃습니다. 웃으면서 야 얘네 정말 이거 해놨네. 그러면서 그래? 한번 사 먹어볼까? 그러면서 한 잔을 사 먹기도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 요 비교 세트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 개 같이 넣고 나서 같이 맛보는 그런 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얘네들이 마케팅을 잘한다는 거죠. 예. 뭐 이제 타월 같은 것도 있으니까 타월 포함해가지고 목욕탕 붙여가지고 또 이런 재밌는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와서 뭐 제 얼굴입니다만은 들어가서 한번 얼굴도 찍게 하고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자 나는 에임의 현을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에임의 응원 세트를 만들래. 너 정말 사회적으로 훌륭한 애구나. 근데 그냥 무한정 만드는 게 아니라 한정판으로 만듭니다. 모든 제품은 한정판으로 만들면은 희귀성의 원칙에 의해서 더 많이 팔리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많이 팔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 위에 있는 모자가 마추리 맥도날드 가게 되면 생일날 주는 왕관을 갖다가 무진장 재밌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찍으면서 자기 인스타에 올리죠.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여기 가봐야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봤던 우리 그 석자 비교 세트 얼마나 재밌으면 이렇게 그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서 야, 여기 어디야? 나도 가보고 싶네 라고 하는 것들 결국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더라도 수익 창출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여길 방문해 가지고 인스타에 올릴 것이냐 응? 인스타그래머블 플레이스트 인스타그래머블 굿즈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인스타에만 올리고 안 팔리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지털 시대에는 5개의 A, 즉 제일 처음에는 어웨어부터 출발을 해야 나중에 4단계, 5단계인 액트, 애드보케이트까지 간다는 그 필립 코트러 선생님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인스타에 올리는 것부터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제 인아까 닷대라는 건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제 농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농촌에 대한 논아트인데 일단 그 논아트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는 비디오 클립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가서 느꼈던 거를 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립 하나 보시겠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오개 매체인 땅이 가장 새로운 매체가 됐다. 대단한 아이디어인 거죠. 일본 도쿄에 가게 되면은 이 덴찌가 만든 광고 뮤지엄이 있어요. 일본에서 가장 큰 광고 대행사인데 이 작품을 만든 데는 이 덴찌의 경쟁사인 하코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 박물관에 이게 전시되어 있으면서 일본의 수많은 마케팅 중에서 가장 이 소셜 밸류가 높았던 게 이거다라고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제가 벌써 간지 한 벌써 5, 6년 됐는데 이게 도쿄에서 가려면은 차로 한 8시간 걸리고
신칸센, 우리 KTX죠. 이거 타고 가더라도 뭐 5시간 반이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신칸센 타고 JR 타고 또 뭐 지역 사철 타고 그래서 너무 구석이어서 참 내가 또 올 일은 없겠구나 하면서 여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철의 출발역이 이렇게 생겼는데 딱 기차가 시골 동네 작은 기차라서 이게 두량이에요, 두량. 제가 태어나서 타본 이 전기로 움직이는 차 중에서는 가장 천천히 움직였던. 예. 제가 제 기억이 없습니다만 어렸을 때 제가 전철 탄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사진만 있고 그 기억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무지 천천히 가는 걸 타고 그랬더니 창밖 풍경이 이래라 있었고 느릿느릿해가지고 압정거장을 갔더니 이런 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 딸랑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이 초라한 시골역 여기 뭐가 있을까? 일단 내려가지고 저쪽을 보니까 뭐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저게 전망대인가 그러고 저기까지 쫄래쫄래 걸어갔죠. 걸어갔더니 일단 입장료가 300엔 그러면서 왕복 차비 심지어 현지인들도 한 1000엔 정도는 내야 이걸 갖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8,000명 그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신 동네에 연간 그 25만 명이 찾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25억 원은 여기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 저처럼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간 김에 뭐 하루만 있겠습니까? 뭐 잠도 자야죠, 밥도 먹어야죠 하니까 이제 꽤 많은 돈을 갖다가 쓰게 만드는 그러한 공간인 거죠. 어쨌든 이때가 추석 무렵이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노는 마치 누렇게 돼 있었고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해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1층에 내려오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층에서 이렇게 보려 그러면은 1층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고 더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말하는 원근법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3층에서 이런 걸 보려 그러면은 이 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심어놔야 위에서 봐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실력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그 피렌체에 가보신 분들은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다비드상 그거 6m 되는 걸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게 워낙 크니까 미켈란젤로가 일부러 이 머리 갖다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볼 때 그 원근법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이것도 원근법이 적용돼 가지고 3층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게 되면은 1층에서는 이렇게 심는 거. 그래서 이게 보기보다는 만들기가 훨씬 힘든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또 하나 놀란 게 이 쌀에도 컬러가 있구나. 여기 보면 이제 9종류, 7가지 색깔의 9종류가 있는데 여기 1, 2, 3, 4, 5, 6번. 6번에 해당되는 게 녹색이죠. 우리가 흔히 먹는 식용입니다. 그의 밑에 있는 7, 8, 9번은 얘는 이제 먹으면 안 되고 그냥 관람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쌀이라기보다는 벽과 식물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뭐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골고루 심어 놓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 재밌는 그런 그 논아트가 펼쳐지는 거죠. 참, 이것도 대단한 게 나중에 별을 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별을 뵐 거면 사람의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글쎄 돈 받고 별 뵐 사람을 모아요. 마치 어렸을 때 그 톰 소여 모험 보게 되면은 톰 소여가 막 벽화 페인트 칠할 때 친구들이 야 우리 노는데 넌 괴롭겠다 했더니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사탕 받으면서 페인트 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벼베기 하는 걸 갖다가 이 돈을 갖다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걱정되는 게 아니 그 칼라라며 칼라 있으면은 그 칼라 아닌데도 그 배다가 사람 먹고 죽으면 어떡하냐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빼놓고 요 밑에 보게 되면 그린 부분을 빼놓고 바탕 색깔에 해당되는 데가 살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별을 베가지고 또 새로운 수입원으로 창출을 하더라. 참 이런 것들도 여기만의 그 새로운 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보게 되면 빨간색 공간이 논 아트하는 데인데 가운데 있는 애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기차가 다니는 여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혹시 가까운 공간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냐. 그럼 우리가 거길 갔다가 논 아트 여기라 그러고 뭐 기차 세우는 거 뭐 어렵겠어. 잠깐 세우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뭐 세우는 거 별거 아니잖아 해서 제가 잠깐 내렸던 데가 실은 간이역.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 논 아트역에 내려가지고 그것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1993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거의 뭐 30년 다 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틈인가 이게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논 두 개에다가 제1 라이브 카메라, 제2 라이브 카메라 그러면서 이거를 연신 중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오기 이틀 전에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이게 이제 6월 1일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10월 말쯤 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모양인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뭐 가까운 사람, 뭐 지역 사람들이야 금방금방 보러 갈 거고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도 저처럼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공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그 놓은 공간을 갖다가 아트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지자체와 함께 해가지고 한 멋진 그런 이 작품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ESG 어떤 출연 배경, 그 다음에 소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드렸고, 추가로 한 3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은 한 45분 정도 지났고요. 한번 우리 그 구청장님들이나 우리 들으시는 분들의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저 송동구청장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이제 그 ESG에서 소셜을 이제 사회적 통합과 화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핵심 내용으로 이제 빈부격차 문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소셜의 방향, 목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뭐 국내든 아니면 해외든 간에 이런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면 저희가 좀 추가로 다음에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설명은 어렵겠지만 어떤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 사례보다 일단 그 국내에서 제일 소셜에 강한 데가 그 SK 그룹입니다. 그래가지고 SK 그룹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제가 한번 화면을 띄워볼게요. SDG 나와 있는 화면이 이 화면인데, 이게 총 17개 항목인데 그 SK 그룹은 이 중에서 14개를 자기네가 뭘 하고 있다 라는 걸 다 설명을 하는 그런 장표가 인터넷 뒤지면 나오고 있습니다. 왜 14개냐? 1번하고 2번은 이건 사실 한국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뭐 빈국도 아니고 배고프면 넘어갔기 때문에 1, 2번은 빼놓고, 그 다음에 17번 파트너 얘기는 좀 뭐 굳이 어떤 파트너십 가지고 하자는 얘기니까 아이템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부터 16번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SK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다는 게 얘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사회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당장 5번 보게 되면 이게 젠더 이퀄리티 해당되는 문제인 거고 몇 개 액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SK그룹 같은 건 어떤 걸 하고 있네. 그럼 얘네들이 지자체랑 같이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걸 바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거꾸로 그쪽에다가 뭐 제안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장님들 중에서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혹시 그 마무리로 우리 강사님께서 좀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은 그 D47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이태원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주도에도 있는데, 이게 실은 그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D47이라는 것은 디자인 앤드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디자인 중심으로 한 백화점의 컨셉인데, 이 나카오카 겐메이라는 그 64년생 젊은이가 있는데 원래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디자인해서 제품 만들어 봐야 만든 일하고 환경 파괴하고 나중에 또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환경 파괴한다. 그럴 바에 나는 디자인 안 하고 내 안목으로 정말 좋은 디자인 있으면은 이게 좋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하겠다가 이 사람의 사업 취지예요. 근데 지금부터인데 서울서 그러니까 히어앤나우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옛날 건데 정말 좋았던 건 뭐 없을까? 그런 걸 고릅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건데 정말 좋은 거 없을까? 그런 걸 골라요. 그래가지고 옛날 건데 좋은 거, 지방인데 좋은 거, 그걸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 판매하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이태원에도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 가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이 아피스 만년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태리 타월이 있는데 이태리 타월이 색깔이 하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태리 타월은 보통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인데 하얀색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은 우리가 흔히 아무데나 사는 그런 이태리 타월이 아니라 바로 이 집에서 샀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너 거기서 샀네. 너 좀 뭔가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 갖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판매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보게 되면요, 우리 흔히 그 MZ세대라는 얘기를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MZ세대들은 정말 우리 세대나 X세대랑 다른 게, 이 멤버들은 그 사회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랑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브루독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태원에 그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제일 유명한 맥주가 그 펑크 이파라는 맥주예요. 대표 상품인데 2018년 그 세계 여성의 날에 뭘 했었냐면요, 4주간 동안
펑크 IPA가 아니라 핑크 IPA라는 맥주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20% 할인해서 팝니다. 왜? 남녀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급여를 20%덜 받더라. 이게 말이 되냐? 나 이런 메시지 갖다가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4주 동안 행사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20% 싸게 파는 거죠. 물론 여성들만 80% 금액을 먹고 남자들은 이 100% 금액을 다 내야 되는 건데 이런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환호해요. 과거의 마케팅은 물건을 많이 팔자인데 요즘의 마케팅들은 어떻게 하게 되면은 소셜 밸류를 높이면서 이게 판매 연결되는가가 많이 그 MZ세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실은 이런 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찾아보게 되면은 저는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도 잘 되고 자치단체도 잘 되고 우리 한국이 다 잘 되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정적인 강연해주신 신현암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종로구청장님, 마포구청장님 오셨는데 간단히 해서 마무리 인사만 네.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네요. 종전청장님. 예, 김영경 부청장입니다. 좀 더 아주 자세한 강의를 3번에 걸쳐 했는데 제가 2번만 들었습니다만 아주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신 대표님 아주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보탬이 될 것 같고요. 또 사례들을 직접 이렇게 열거해서 얘기해 주셔서 아주 보탬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우리 종로구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종로구 아닌 데서도 더 많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정말 잘 들었다 생각하고요. 우리 성동구청장님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3번에 걸쳐서 ESG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강의가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아까 종로구청장님처럼 우리 마포에는 어떤 걸 접목시킬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도시를 사례를 예를 들어서 좀 해줘 봤으면 더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런 강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신 성동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청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도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저희가 취합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들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자치단체 국장님들 또 부단체장님들 우리 또 직원분들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모아서 또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저희 ESG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한 ESG 온라인 강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ESG 온라인 강의 및 토론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